자, 이번 시간에는 얘들을 디자인해서 얘를 완성을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디자인을 먼저 할 거고, 디자인이 다 끝나면 이 공간에 대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들어야 여러분들이 위젯을 공부한 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위젯을 공부를 했는데 한 번 공부한다고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공부한다고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공부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응용을 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본다던가, 혹은 내가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든가. 학습만 되면 절대 내게 안 됩니다. 내게 되게 하려면 학습 플러스 구현이 돼야 돼요. 뭔가 실체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그 강의에서. 그래서 이번 강의는 10강 정도 찍을 거고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고급적인 것까지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얘기하면 저도 액개발자가 아닙니다. 저는 일을 할 때 백엔드를 했어요. 근데 내가 플러터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얘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IoT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IoT를 너무 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됐고, 그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그쪽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도움들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뭘 공부를 하든지 뭔가를 도전을 할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 돈이 안 되니까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효과가 와요. 예를 들어서 저는 플러터를 공부를 할 때 2019년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플러터 책을 써달라고 요청이 오더라고요.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 12월 25일에도 했잖아요. 너무 재밌으니까. 뭐 조회수는 낮지만 이건 내가 공부하려고 올린 블로그이기 때문에 1월 1일에도 했어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바쁘면, 뭐 제가 이제 놀고 있으면 매일매일 올릴 수 있겠지만, 제가 또 바쁘니까, 여러분들도 바쁘겠죠. 다 자기만의 그런 바쁜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올리다 보니까 꾸준히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잠깐 내가 손을 놨던 데가, 이때부터 제가 스프링 유튜브 강의를 찍기 시작했거든요. 3월 달에. 그때부터 조금 이 플러터에 대해서 나태해져서, 플러터한테 좀 미안하네요. 아무튼 그 정도로 즐기면서 플러터를 공부를 했습니다. 뭐든지 내가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주변 사람을 잃으면 안 돼요.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서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잃으면 굉장히 뼈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주변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얘를 첫 번째로는 얘부터 디자인을 할 거예요. 프라이데이,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 위로 올라가서, 여기 가라고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냐면 프라이데이
February 21 저장하면 바로 반영이 돼요. 이게 핫 리로드라는 거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Go to the vacation. 자,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런에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봐봐요. 이 텍스트의 범위가, 얘를 클릭을 하면 범위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텍스트는 정렬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정렬이 안 돼요. 왜 정렬이 안 되냐면 내가 이 텍스트에 보면 속성 중에 얼라이먼트라고 있거든요. 텍스트 얼라인. 그러면 내가 이제 텍스트 얼라인을 레프트를 한다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텍스트의 범위가 여기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뭐 갈 게 없잖아요. 오른쪽으로 갈 것도 없고 센터로 배치도 못해요. 그러면 얘가 차지하는 범위가 일단 넓어져야 되거든요. 이 컬럼을 한번 볼게요. 컬럼은 넓잖아요. 근데 컬럼 안에 있는 텍스트 자체는 넓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얘를 왼쪽으로 배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컬럼의 모든 위젯을 왼쪽으로 배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컬럼에 이 메인 엑시아스는 세로고요. 크로스 엑시아스가 가로가 되겠죠. 컬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로스 엑시아스 얼라이먼트를 스타트를 주게 되면 왼쪽으로 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면 모든 애들이 왼쪽으로 가잖아요. 나는 이 이미지는 왼쪽으로 오게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지울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텍스트 위젯을 Alt 엔터에서 위젯으로 감싸고요. 얼라인이라는 위젯으로 감싸요. 그래서 저장을 딱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 얼라인이라는 위젯은 모든 위젯을 정렬을 해주는데 이게 정렬을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얼라인이 봐봐요. 플래시해서 봐야 돼요. 이 얼라인이 크기가 끝까지 잡히잖아요. 그럼 이제 텍스트를 배치할 수 있거든요. 이 얼라인에서 배치를 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 얼라인에 얼라이먼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얼라이먼트 센터 레프트를 주면 왼쪽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Alt 엔터에서 얼라인이라는 위젯으로 감싸고 이렇게 콤마를 좀 줄게요. 그럼 배치가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왼쪽으로 이제 배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디자인을 좀 해볼 건데 얘랑 얘를 디자인을 좀 해볼게요. 이 텍스트를 디자인할 때는 스타일이라는 속성에서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애를 사용을 해요. 그럼 이제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첫 번째 애는 어떻게 할 거냐면 색깔을 그레이로 줄 거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그레이로 줘요. 그린이 아니라. 그럼 약간 회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콤마를 끝에 꼭 줘야 정렬이 예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폰트 사이즈를 한 15 정도 주면 얘는 끝났어요. 완성이. 그 다음 두 번째 애도 디자인을 좀 해볼게요. 스타일을 주고 텍스트 스타일을 색깔은 그냥 검정색 그대로 쓸 거여서 폰트 사이즈를 2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라고 있어요. 이게 굵기인데 폰트 웨이트에 굵기에 대한 단계가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제일 굵게 하고 싶어서 보이드라고 줄게요. 이렇게. 꺼져버렸나?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약간 들여쓰기가 있는데 여기만 들여쓰기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이 들여쓰기를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컬럼 자체에 들여쓰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 각각의 위젯에 이 뭔가 들여쓰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온라인에다가 Alt 엔터에서 이건 보기만 하세요. 패딩이라고 주면 다시 할게요. Alt 엔터에서 패딩을 주면 저장을 딱 하면 얘가 이제 들여쓰기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 되죠. 우리는 어차피 한꺼번에 전부 다 똑같은 들여쓰기를 할 거여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컬럼 자체에다가 Alt 엔터에서 패딩을 주고 이 패딩을 15로 줄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여백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백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데이 얘랑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어떻게 주냐면 사이즈 박스라는 애로 주면 돼요. 헤이트를 한 5 정도만 줄게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 약간 떨어집니다. 얘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폼 페이드를 할 차례네요. 텍스트 페이드. 얘를 만들 건데 얘가 원래 디자인이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얘를 디자인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디자인 하냐면 자 여기죠. 텍스트 페이드. 얘를 디자인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텍스트 페이드에 어떻게 하냐면 끝에다가 콤마를 하나 주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정렬이 되잖아요. 그럼 이 텍스트 페이드에 엔터를 치고 데코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컨트롤 클릭을 해보면 인풋 데코레이션 타입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인풋 데코레이션은 안에 보면 뭐 인풋 데코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 인풋 데코레이션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써서 디자인을 하면 되는데 어디 있지? 여기네. 자, 이 데코레이션에 인풋 데코레이션을 넣으면 되는데 이 인풋 데코레이션 보다 이 데코레이션을 보면 이 문서만으로 확인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는 없네. 자, 그러면 인풋 데코레이션 한번 줘볼게요. 그럼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면 여기 이제 속성들이 있잖아요. 보더라는 게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 보더를 뭐를 줄 거냐면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인풋 보더라는 게 와야 되는데 이 구현체들이 있네요. 인풋 보더가 앱스트랙트 클래스면 이 앱스트랙트 추상 클래스는 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걔를 구현하고 있는 구현체를 쓰면 되는데 딱 봐도 아웃라인 인풋 보더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얘를 넣을게요. 아웃라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색깔이 얘를 보면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색깔을 넣고 싶어요.
색깔을 너무너무 넣고 싶어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 클릭이 돼 있어서 파란색이지. 다른 데를 클릭이 안 되죠.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회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색깔은 안 넣어도 되겠네요. 내가 원하는 색깔이 회색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면 이렇게 이 아이콘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보면 이 아이콘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필드 자체에 프리픽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 여기가 아니다. 이 인포 데코레이션 자체 프리픽스 아이콘이라고 있는데 얘를 아이콘이라고 해서 아이콘즈에 서치라고 넣어줄게요. 저장을 하면 여기 얘가 들어와요. 이 프리픽스 아이콘이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여기 그냥 아이콘이라고 해서 넣으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프리픽스가 있으면 서픽스도 있겠죠. 서픽스는 이제 끝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넣으면 끝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프리픽스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힌트가 있거든요. 뭘 넣어라. 이 힌트는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 그 웹 디자인을 공부할 때는 이런 힌트가 없었고요. HTML에서.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앞에다가 적었어요. 요 박스 앞에다가 얘가 뭔지를 이 서치 뭔가 서치할 글을 넣으세요라는 그 메시지를 그냥 앞에다가 적었는데 요새는 다 힌트를 써서 예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힌트를 쓸게요. 힌트는 텍스트 필드에 힌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안 나오네요. 이 힌트는 데코레이션에서 주는 건가요? 여기서 이렇게 줄게요. search anything 점점점 그럼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얘가 끝이 둥그렇잖아요. 이 끝을 둥그렇게 만들려면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Alt 엔터해서 텍스트 페이지를 위젯으로 감싸고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클립 R 렉이라고 있거든요. 얘로 감싸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를 몇 정도 줄 거냐면 서큘러라고 둥그렇게 줄 건데 한 20 정도를 주면 되겠네요. 여기 조금 깨지는 거는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깨지냐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깨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뭘 하면 해결이 되냐면 위로는 이거는 적지 마세요. 헤이트를 한 10 정도, 뭐 10 정도 주고 아니네 그냥 깨졌네요. 이거 왜 깨지지? 잠깐만요. 이걸 너무 많이 줬나? 아니네 그냥 깨져버리네. 이거는 클립 렉을 주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 부분이 이렇게 클립 렉이 되니까 얘가 안 보이는 거네. 얘는 클립 렉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울게요. 어떻게 지우냐면 Alt 엔터에서 리무브 위젯에서 지울게요. 얘를 어떻게 줄 거냐면 이 데코레이션에 보면 아웃라인 보더 여기다가 줄게요. 보더 레디우스 보더 레디우스의 서큘러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클립 렉을 쓰면 제대로 안 되네요. 그 클립 렉을 쓰면 그만큼을 자르겠다는 거니까 잘려서, 아까 네모였잖아요. 네모에서 이 부분이 잘리니까 이 보더 자체가 둥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그림 자체가 둥그렇게 되는 거여서, 이 클립 렉이라는 건 가위로 자르다는 거거든요.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이 부분이 원래는 네모였으니까, 네모 부분에서 둥그렇게만 잘랐으니까 이 부분이 깨지더라고요. 자, 얘는 구성이 끝났고, 그 다음에 얘를 할게요. 컨테이너. 그래서 조금만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이 컨테이너는 똑같이 여기 보면 데코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데코레이션으로 둥그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얘는 좀 잘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클립 렉을 쓸게요. 전 얘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를 주는데, 얘를 서큘러라고 줘서 이 높이의 반을 주면요, 둥그레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넣어야 되냐면 하살표를 넣어야 되잖아요. 하살표는 차일드에서 아이콘을 하나 넣을 건데, 아이콘즈에 allow라고 하면 있을 겁니다. allow forward. 이렇게. 근데 이 아이콘이 색깔이 검정색이니까 컬러라고 해서 컬러스 화이트를 줄게요. 그럼 이 두 개가 너무 붙어 있잖아요. 요 사이에 공간을 좀 줄게요. 사이즈 박스, 위더스 한 20 정도 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 높이의 간격은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 만들고 나서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넣어야 돼요. 이미지. 자, 이미지 부분이죠. 이미지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면 이렇게 배치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지 크기 자체가 요만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이미지를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그럼 이 이미지를 어떻게 키울까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죠. 이거는 저희는 이 이미지를 봐봐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로 가겠어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위더스를 예를 들어 뭐 200이라고 했다 쳐요. 그리고 막 500이라고 했다 치든지, 이렇게 하면 뭐 1000이라고 한다 치든지, 그러면 이거는 이 내부 이미지에 맞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 컨테이너는 항상 크기가 누가 결정하냐면 차일드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얘가 더 이상 안 커지잖아요. 얘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키우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얘를 만약에 300이라고 하고 컬러를 한번 줘볼게요. 뭐 아무거나 하나 주고 저장을 해보면 요만큼이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여기까지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에셋에 Alt 엔터 해서 박스, 피티드 박스라고 하면 여기에 핏이 돼요. 딱. 그런데 얘를 크기를 400 이렇게 하면 잘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400이라고 했는데 넓이를, 휴대폰이 조금 조그만한 휴대폰이 있다고 쳐요. 요만한. 그러면 여기 이것 때문에 깨진단 말이에요. 오류가 나요. 이미지가 요만하니까,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400으로 주는 거는 좀 위험하고요. 이걸 어떻게 주냐면 우리는 미디어 쿼리를 쓸 거예요. 미디어 쿼리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이즈는 미디어 거리점 오브 컨텍스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점에서 사이즈라고 하면 이 사이즈라는 애가 이 전체 크기를 알고 있거든요. 내 휴대폰 화면의 전체 크기. 그러면 이제 위더스를 안전하게 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하냐면 400이 아니라 이 사이즈의 위더스에 한 10, 만약에 얘가 10이라면 한 9 정도만 주면 되거든요. 크기를. 여기에서 곱하기 10분의 9. 그게 오류가 나네요. Media query of call with context not contain media query. 자, 이건 오류가 나는데 그건 이유가 뭐냐면 이 미디어 쿼리를 쓰려면요 이거를 조금만 수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이 스캐폴드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이 리팩터라고 해서 익스트랙트 플러터 위젯으로 해서 위젯 이름을 그냥 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팩터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미디어 쿼리의 사이즈는 이 첫 번째 이 마이 앱에서는 사이즈가 안 나오더라고요. 오류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 미디어 쿼리는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이 두 번째 위젯부터 쓸 수 있어요. 이건 지우고 얘도 다 지우고 얘도 지울게요. 깔끔하게 다 지우고 여기에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 그러면 얘가 사이즈가 이 10분의 9만큼 맞춰져요. 이걸 이제 줄이면 거기만큼 맞춰지겠죠. 이렇게 해야지 안전하게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얘가 끝이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끝을 둥그렇게 하려면 우리 다 배웠죠? 이 이미지에 어떻게 하냐면 Alt 엔터해서 클립 렉으로 그냥 감싸면 끝납니다. 감싸고 여기다가 보드 레디우스라고 해서 서큘러를 한 10 정도만 주면 너무 작네. 그쵸? 너무 작고 한 20 정도 줄까요? 그러면 예쁘게 나오는데 백그라운드가 오렌지여가지고 오렌지 색깔이 나오니까 얘를 지울게요. 그럼 되겠죠. 그리고 얘 높이가 너무 높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높이를 조금만 지정을 해줄 건데 이 높이는 이 이미지 자체에다가 헤이트라고 해서 한 몇 정도 주면 되냐면 100 정도 줄까요? 100은 너무 작나? 200? 100?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높이가 안 맞춰져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 안에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맞춰주면 돼요. 100은 너무 작죠? 200, 300. 자,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내가
100이라고 주든 200이라고 주든 이 위더스가 안 먹죠. 위더스가 안 먹어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미지는요, 뭐로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자, 얘를 일단 복사를 할게요. 이미지 에셋을 컨트롤 C해서, 그리고 이 컨테이너 자체를 컨트롤 W 해서 지울게요. 다시 이미지를 이렇게 넣을게요. 자, 얘는 뭐로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이미지는 보통 뭐로 하냐면 알트핸드에서 에스펙트 레티오라고 있어요. 얘가 이제 비율을 정해주는 앤데, 여기 에스펙트 레티오라고 해서 1.5대 1 정도 해보세요. 얘를 이제 좀 비율을 바꾸고 싶으면 얘를 2라고 하고 1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얘를 10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하든지. 여기서 이제 얘를 조금씩 늘려가면 위더스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한 1.5대 1 정도로 해줄게요. 이게 클릭을 해서 보면 이 레티오가 위더스 에이트네. 왼쪽이 위더스네. 얘가 위더스가 1.5면 높이는 1로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혀요. 이 이미지 에셋에 보면 뭐가 있냐면, 두 번째 해야 된다. 피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 피트를 B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전체를 다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사진의 비율이 딱 맞춰지죠. 이렇게. 이걸 커버라고 하게 되면 사진이 깨지지 않고 자기의 비율대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에지팩트 레티오를 클립 렉으로 감싸고 보더 레디우스 서큘러 20 정도 주면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은 이 에지팩트 레티오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를 밑에 있는 것들을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해서 끊을게요.